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9시가 돼서 이제 라이브 하려고 방송 틀었습니다. 배경이 다르시죠, 배경이? 들어오신 분 인사해 주시고요. 네, 배경이 다릅니다. 이제 배경이, 여기가 제 사무실이 아니고, 지금 외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연금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연금 자격증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이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금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연금 전문가 양성 과정 자격증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이름은 이제 CPE, Certified Pension Expert에서 공인 연금 전문 상담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연금 전문가들을 양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단법인 FP 협회하고 같이 지금 만들어서 제가 교재개발위원이자 또 여러 가지 또 출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그게 올해 아마 하반기에 이제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교재는 이미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수강 과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강 과정 강의하러 지금 이패스 코리아라는 회사에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와 있어서 촬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시간상 뭐 낮에 촬영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저녁에 촬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 찍고, 그리고 이제 막 강의 찍는 거 이제 마치고, 그리고 지금 라이브 방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사무실 가서 하면 제일 좋은 텐데, 여기 사무실하고 멀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그냥 강의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송을 장소를 빌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뒤에가 이게 이제 파란색 배경이에요. 여기가 이제 왜 크로마키 이런 거 하려고 실제 여기 촬영한 데들은 뒤에다가 파란색 해놓고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뭐 배경을 더 씌우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지 않고 파란색 화면에서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께 궁금한 점 있으면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사무실이 아니어서 막 이렇게 안정적으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전국 어디에 있든지 또 이 시간에 월요일 저녁 9시가 되면 또 이 방송을 기다리신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기 때문에 책임감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강의를 지금 몇 시간째 찍어가지고 사실 지금 뭐 정신도 없고 피곤하고 밥도 못 먹고 속도 안 좋고 뭐 기침도 나고 이 몸이 정상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연금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질문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많이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누구누구 오셨는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인사도 좋고요. 궁금증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규님 반갑습니다. 배제크님 반갑습니다. 안진만님 반갑습니다. 오르락내리락님도 반갑고요. 셀틱글래스코님 또 변함없이 오셨네요. 토바님도 1등으로 좋아요. 감사합니다. 잔다르크님 반갑습니다. 바람소리님 오늘도 공부 열심히 도움되시기 바라겠고요. 정지수님 반갑습니다. 쌀모님 오늘도 출석 감사합니다. 꽃비님 반갑습니다. 추상수님 환절기 감기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감기균이 좀 있어요. 또 감사합니다. 한명희님 반갑습니다. 피터에스님 또 오셨네요. 진종호님도 반갑습니다. 안희호님, 야니호님 반갑습니다. 꽃비님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무님 반갑습니다. 이승규님 반갑습니다. 안티용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피터에스님 고생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한전아님 얼마 전 6% 연금 가입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잘 활용하셔가지고 노후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코스모스님 반갑습니다. 몽당이님 오늘 좋은 정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탐 3초 합체님부터 시작할까요? 이제 네. 연금저축펀드 계좌 추가 개설하려면 언제 만드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하시는 것은 계좌는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으시죠. 증권사에다 개설하면 되는 거니까. 요즘은 꼭 증권사 안 가도 모바일로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모바일에 앱 깔아서 바로 개설하면 됩니다. 개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돈을 언제 넣고, 또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넣은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돈은 넣어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돈을 넣으면 그냥 CMA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넣어서 그걸로 뭘 투자할 거냐는 것은 이제 그거는 시점을 보고 나서 하셔야 되겠지만, 계좌 개설하시고 입금하시는 거는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계좌 개설하시고 올해 입금하시면 올해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71년생 여성분이 본인에다가 더 할까요? 아니면 남편 이름으로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이름으로, 남편을 안 사랑하면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거보다는 연금이 누구 이름으로 준비되어 있느냐를 보시면서, 연금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는 연금이 준비 안 된 사람 이름으로 더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연금은 어쨌든 부부가 노후에 연금이 비슷하게 나와줘야 서로 각자의 또 삶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분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남자가 가입하냐 여자가 가입하냐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남자가 가입하면 한 번 받는 연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합니다. 남자들은 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반대로 여자들은 오래 사시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금액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연금 받는 액수로 보면 한 번 받는 금액 보면 남자가 유리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해서 남자 이름을 했다가 남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또 배우자는 연금이 없거든요. 그런 걸 잘 구분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부자님 반갑습니다. 꿈나무님, 연금 박사님은 개인연금을 어떤 상품에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공적연금 다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서 예전에 가입한 연금들이 있었는데 다 그건 갈아탔습니다. 또 제 명의로 하고 있지만 저희 집사람 연금도 옛날에 판매됐던 변액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6% 연금 나와가지고 6% 연금 하나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연금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하는 건 아니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일단 제가 해봐야 이게 어떤 상품인지 좀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연금도 준비하고 있어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연금을 준비했지만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더 중요한 거 제가 연금 박사라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연금 부자들이나 이런 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결국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 후에 평생 소득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 평생 할 일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평생 할 일을 만들면 평생 소득이 확보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퇴직을 하는 바람에 평생 할 일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평생 할 일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 일, 지금 유튜브 연금 박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일, 이거 뭐 평생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희님 2년 전에 5% 연금 15년 납, 월 30으로 가입했는데 추납하는 게 좋을까요? 6% 연금 추가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까요? 최선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자, 연금 목적이시니까, 어쨌든, 지금 더 좋은 연금이 나온 건 사실이니까 6% 연금에 추가로 가입하시는 것이 연금액이 더 유리합니다. 어차피 기존 연금에 추가 가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중간에 해지하실 경우죠. 그냥 기본보험료 30에 추가 납입 30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알고 계시기에 기본보험료보다는 추가 납입하는 것이 비용도 적고 더 유리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 최저보장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본보험료로 하시나 추가 납입하시나 연금액은 똑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다만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실 때는 기본보험료에다 추가 납입하신 것이 해지할 때는 좀 더 유리하겠죠. 기본보험료를 60만 원 하신 것보다 기본 30에 추가 납입 30 하신 것이 해지할 때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연금 받는 조건은 똑같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더 좋은 연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의 5% 연금보다 더 좋은 6% 연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5% 연금에 추가 납입하시는 것보다 기존은 지금 새로 나온 6% 연금에 새로 가입하시는 것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입하시는 경우에 유리했지만 연금을 나중에 받으신 경우에는 지금 더 좋은 연금에 가입하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최선입니다. RVN님, 안녕하세요. 48세 개인 사업자입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저축, IRP 운영 중입니다. 연금보험 상품 잘 모르는데요. 지금 가입해도 늦지 않을지요? 라고 하셨는데 48세가 연금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젊어지면 연금에 대한 관심 없으시고요. 보통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연금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도 늦지 않고요. 꾸준하게 가입하셔서 65세, 70세 연금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시기 때문에 55세 퇴직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일할 만큼 일하시고 준비하셔서 연금 천천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님 반갑습니다. 항상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도님 반갑습니다. 이승규님, 국민연금 88년부터 납부했는데 only 64세부터만 수령 가능한 거죠? 라고 하셨는데 몇 년생이신지 모르겠네요. 이승규님이. 지금 만약에 65년부터 68년까지 태어나신 분이라면 64세부터 수령 가능한 거고요. 정상 개시연령이고 5년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늦춰서 받을 수 있고 대신 당겨서 받으시면 연금액이 다운되고요. 늦춰서 받으시면 연금액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뭐 정상 개시 연령이 64세라는 것이고 그로부터 정상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당겨받을 수 있고 5년 늦춰받을 수 있습니다. 뒷 배경이 파란색이니까 되게 젊게 나오는 것 같네, 젊게. 오늘 약간 평소 사무실에 있던 것보다 되게 약간 좀 더 컨디션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보이기는 굉장히 젊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어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좋아요가 별로 안 눌러주시네요.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좋아요 누르고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도님 반갑습니다. 행복부자님, 연금박사님, 95년도에 가입된 개인연금저축 개시할 때가 되어 연금이 3개 가입되어 그중 1개를 일시금 목돈으로 해약하려고 하는데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일시금 받을 때 올해부터 분리가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분리가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개인연금저축을 개시할 때가 되어서 있으신데 이거 연금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해약하시는군요. 그러면 올해부터 16.5% 지금 분리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인데 종합과세 선택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면 돼요. 근데 95년 가입된 거는 비과세 상품인데 이거는 해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텐데요. 그냥 5년 이상 나눠 받으시면 되거든요. 95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받으셨고 그리고 다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상품은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 이연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긴 내셔야 되는 거지만 95년도 가입한 상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건 해지하지 않으신 걸 추천합니다. 왜 목돈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연금으로 받으시되 최대한 짧은 기간에 연금 나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지하지 마시고요. 자, 임선미님 반갑습니다. 피터에스님, 종신보험 10년 월납하고 있으면 그것도 비과세 월 150만 원에 포함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종신보험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전액 비과세. 그렇기 때문에 월 15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150만 원에 포함되는 것은 저축성 보험만 포함되는 것이고요. 종신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은 월 150을 하나, 월 1,500을 하나, 월 1억 5천을 하나 전부 다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자소득 비과세, 이 비과세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지 원금은 원래 비과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과세냐 아니냐를 찾지 마시고 일단 먼저 수익이 나냐 안 나냐를 먼저 보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종신보험을 가입하든 연금을 가입하든 뭘 가입하든 간에 일단 수익이 난 다음에 그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거기에 과세 비과세가 중요한 것이지 수익이 나지도 않는 상품은 아무리 백날 비과세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집을 10억에 사가지고 20억에 팔면 양도차익이 10억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것이고 그 세금을 줄여준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10억에 사가지고 집값이 9억, 8억에 돼서 떨어졌어요. 원금도 안 돼. 그러면 아무리 비과세 면제 혜택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고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한테는. 차익이 발생해야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그 과세에 대해서 과세 제외 혜택을 주면 좋은 거지만 차익이 안 났는데 수익이 안 생겼는데 뭐가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비과세냐 아니냐는 제가 보기엔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수익이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대부분 손해보고 해지하시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나와 있는 종신보험 중에서 단기납 종신보험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신보험은 만약에 수익이 생긴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수익이 많이 생기길 바라야죠. 작두님 64년생입니다. 내년 퇴직입니다. 퇴직연금은 한꺼번에 수령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은 한꺼번에 수령하시는 것이 기본이고 그 수령하시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퇴직소득세는 다른 세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세율, 공제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세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작두님께서 퇴직금이 1억이고 20년 근속하셨다. 그러면 1억 받아올 때 세금은 3%가 안 됩니다. 3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얘를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내셔야 될 세금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고 퇴직소득세를 원래 내야 되는데 연금으로 IRP 계좌에 넣어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좀 줄여주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혜택이 내셔야 될 퇴직소득세의 30% 할인해 드린 거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자체가 얼마 안 드시는 분들은 사실 혜택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은 없고요. 연금으로 받으면 혜택을 드리는데 그 혜택이 사실상 그렇게 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님 반갑습니다. 15년 기간 목표로 개인연금 준비하고자 합니다. 소득공제도 되는 상품 중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자, 개인연금 중에서 당장 이제 올해 소득이 좀 많으셔가지고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을 받으셔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금 계좌,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공제 아니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공제받는 것이 소득공제고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공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환급해드리는 게 세액공제죠. 지금은 소득공제 상품은 국민연금만 소득공제되고 있고 연금계좌는 전부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액공제 되는 상품 중에서 연금 계좌 하시면 되고요.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과 IRP가 있는데, 뭐, 연간 납입액을 600만 원 이하로 하신다 그러면 연금 저축하시면 되지만, 어차피 그냥 한 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IRP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IRP, 은행, 증권사 아무데나 가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IRP 가입해서 연간 올해부터는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900만 원까지 내시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15년 목표로 하시는 건데, 세액공제가 목표가 되시면 IRP가 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연금 받을 때 세금 없이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비적격,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하시면 되겠죠. 각각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마이호프77님, 앞으로 연금보험 상품이 이율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 금리가 올라서 연금도 좋아지고 있으나, 제가 보기에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이 사실상 거의 맥스가 아닌가. 더 좋은 연금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판 상품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금 있는 것도, 수령액은 굉장히 높아지지만, 과연 나중에 이 연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기가 쉽지 않을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특판 상품인 것 같고요. 더 좋은 상품이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망고킹고님, 박사님 양복 정말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양복. 제가 오늘 약간 회색을 입었는데 뒤에 배경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잘생겼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지금 이 시간에 피곤합니다. 피곤해 진짜.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님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계속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 또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또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계속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자, 김효중님, 박사님 지금 6% 상품 나왔는데 또 다른 보험사에서도 6% 상품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제 연금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으면 다양한 회사에서 좋은 상품이 나오겠죠. 그런데 현재 이 보험사들의 추세를 보면 연금은 잘 개발하지 않고 전부 다 종신보험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연금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 연금 정도의 연금이 거의 최고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오프77님, 세액공제 생각하면 30만원씩은 필수로 준비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간 40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시겠네요. 그죠? 백도님, 65년생 남편이 2년 뒤에 퇴직할 때 퇴직연금 기간을 10년, 20년 중에 어떤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1억 7천 정도 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뭐 10년, 20년 나눠 받으시는 건 그냥 나눠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다면, 빨리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다른 재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수익률이 높다면 천천히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 퇴직연금의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겠다, 사실. 그러면은 사실상 천상 내가 10년간 필요한 것인가, 20년간 필요한 것인가 보셔야죠. 너무 일찍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면 또 안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10년간 나눠 받으시면 1억 7천 정도면 그냥 n분의 1 해보면 연간 1,7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로 따지면 한 140, 50만 원 정도. 그죠? 20년으로 나눠 받으시게 되면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8, 9천 정도. 10년에 8, 9천. 1년에 한 8, 900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8, 90만 원이 안 되겠네요. 근데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나눠 받으셔야 될 것이고, 금액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길게 나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퇴직연금 수익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얼마가 연금이 필요한가도 보시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행복부자님, 95년도 소득공제형 개인연금저축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작년까지는 종합과세 대상인데 올해부터는 이자소득세만 납부하고 급여가 있어도 분리과세 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분리과세 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뭐 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95년도 소득공제형 개인연금저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금 받으면 종합과세 되는데 연금으로 받으시면 이자소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그죠? 네. 일시금으로 받으신다면 올해부터는 그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16.5%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6.5% 분리과세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5년, 이게 아마 5년 연금 수령이기 때문에 5년간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 일시불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정보험님, 퇴직금을 DC로 정기 2010년 가입하셨네요.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운용 중입니다. 퇴직연금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을 걸쳐 수령할 계획인데 연간 수령 규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연간 수령의 규모를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퇴직금을 DC형으로 가입하고 계신데 퇴직연금을 받으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그 공정보험님 물어보시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을 나눠서 받는 것이 좋으냐, 또 가능하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에서 수령하시는 것은 사실상 연금 수령이 아니고, 우리가 연금 표현하니까 연금이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의 연금 수령이 아니고 그냥 인출입니다. 인출. 내가 얼마를 뺐을 것이냐, 인출할 것이냐의 문제죠. 자유롭습니다. 인출을. 한 번에 다 빼실 수도 있고, 그걸 10년간 나눠 뺄 수도 있고, 처음에 좀 많이 뺐다가 나중에 적게 뺄 수도 있고, 처음엔 적게 뺐다가 나중에 많이 뺄 수도 있고, 그냥 입출금 통장처럼 내가 인출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출 금액이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예를 들면 10년 이상 나눠 받아라 했다면 일정한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인출하시게 되면 세제 혜택을 드리는 것이고,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세제 혜택 없이 연금 받거나 오히려 조금 더 과세율을 높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결국은 내가 얼마를 인출할 것인가의 문제는 세율이 달라지는 것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 인출은 내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세제 혜택을 받으면 인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10년 나눠서 인출하시는 것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죠? 네. 그 이외에는 세금 좀 더 내더라도 내가 그냥 한 번에 다 받으시거나 좀 더 많이 받으시거나 그걸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체감식, 체증식, 균등식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증권사에서 혹은 금융회사에서 그렇게 드리겠다는 방법일 뿐이지 전혀 무관하게 체감식 받다가 한 번에 싹 빼도 되고 체증식 받다가 갑자기 조절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출이니까 본인이 선택하시기 나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병희님, 외국에서는 과다한 연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수령액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우리나라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과다한 연금 수령을 방지할 이유는 없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외국에서 사실상 너무 이제 적당하게 일시금으로도 받아가고 연금으로 받아가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연금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다 연금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의 지급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국가도 그렇고 금융사도 그렇고. 그래서 호주 같은 데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아가야 된다라는,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아가야 된다는 룰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너무 목돈, 일시금 받아가서 연금으로 안 받아가니까 좀 연금으로 받아가세요 라고 해서 연금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뭐 일시금 받는 것보다 연금이 좋거든. 전부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전부 연금으로. 전부 연금으로만 받으니까 여기 세제 지원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 국가 입장에서나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일시금 다시 받아가세요 라고 이런 데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걸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일시금 받는 것보다 지금 일시금 받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금 받는 비중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는 더 강화할 겁니다. 몽당이님, 화재의 연금 가입 납입 완료, 내년 10월에 연금 개시, 이런 상태에서 연금을 옮길 수 있나요? 네. 자, 연금 저축 상품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납입 중에도 옮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면 그냥 옮겨서 그다음부터 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영님 반갑습니다. 해피린다님 감사합니다. 네, 작두님, 변액은 진짜 꽝인 듯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수익이 별로 안 좋고. 그렇죠. 김효중님, 젊을 때부터 비과세연금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 40대, 50대에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젊을 때부터 하시면 좋겠지만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금저축펀드 IRP는 가입하셔서 세액공제 받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연금저축펀드나 IRP를 55세, 60세부터 연금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연금저축 IRP는 세액공제가 기본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굳이 연금 받을 필요 없이 계속 불입하시면 됩니다. 나이 70, 80에도 계속 소득이 있다. 그러면 연금저축펀드를 연금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계속 세액공제 목적으로 납입하셔야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이화령님, 노란우산으로도 연금 받을 수 있나요? 노란우산은 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노란우산은 분할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시금 받을 수도 있지만 10년 분할해서 받겠다, 20년 분할해서 받겠다. 그러면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종신연금은 안 됩니다.
알토랑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주부로 임의가입 신청해서 최저보험료 납부 중입니다. 연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고 싶은데요. 가능한지요? 라고 하셨는데. 네, 국민연금 가입하셔가지고 임의가입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국민연금은 임의가 자기가 금액을 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액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금 이제 뭐 올해 납입 금액이 5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 올리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올리면 올리는 만큼 보험 연금액은 올라가겠지만 중요한 건 가성비는 떨어진다. 적게 버는 사람한테 적게 걷고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비슷하게 나눠주는 구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최저 보험료를 내시면 낸돈 대비 효과는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낸돈 대비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이동섭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못 받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나요? 네, 연금저축 세액공제 못 받으실 일이 없는데요. 요즘은 다 국가가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못 받으실 수는 없고요. 뭐 IRP의 경우에 내가 그 세액공제 확정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납입하시기만 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신청하냐 안 하냐 관계없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못 받으실 일은 없고요. 혹시 못 받으셨다 어떤 경우로든 그러면 그걸 2월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드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원주님, 개인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 적용될 것 같은데 세액공제 받더라도 나중에 건강보험비로 다 뺏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개인연금,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사적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내시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뭐. 네. 제도가 잘 만들어지길 바랄 뿐이죠. 김호중님, 노란사는 사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 퇴직금 명목으로 가입하는 건데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분할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멀티님, 5% 확정, 배당금 물가 상승분 없이 230년, 30년 후에 적은 금액이 아닐까요?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5%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 상승률 해지가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2, 3% 받는 연금은 나중에 결국은 해지하지 못하시는 거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 해지하기 위해서 납입 금액을 꾸준하게 더 올려가시면 됩니다. 요번에 예를 들면 30만 원 가입하셨다. 그럼 내년에 추가 납입 한 10만 원 더 하고 이렇게 하시면 물가 상승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는 30년 전 금액을 내고 있으면서 내가 받는 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길 바라는 이것이 더 이상한 거기 때문에 더 많이 꾸준히 늘려가시면 물가 상승률 충분히 해지할 거라 생각됩니다. 금둥이님 안녕하세요. 생명사에 연금 수령을 해야 하는데 어떤 조건이 유리할까 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부부형 개인연금 개인형 원금 보장 연이율 7.5%인데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부부형 개인형 다 가능하시겠지만 뭐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일찍 돌아가시면 빨리 받는 게 좋고 늦게 돌아가시면 천천히 받는 게 좋고 부부가 다 오래 사실 것 같으면 부부형 뭐 한 명이 빨리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럼 뭐 그냥 개인형 받으시면 되는 건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그 나름대로 일장 있는 거니까. 다만 그런 모든 상황에서 생명사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종신연금형이다. 그래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고정적인 금액을 받으시는 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현랑님, 작년이면 자동이체 월말 걸었을 걸 휴무라서 1월 입금을 날린 경우가 이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거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장 TV님, 연금 박사님 안녕하세요. 혼자 계신 장모님이 기초연금 수령자이신데 사업소득이 있는 와이프가 장모님 댁으로 전입신고해도 기초연금 수령은 계속 가능한가요? 네, 기초연금은 본인 재산과 본인 소득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부양자의 어떤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뭐 장모님 댁으로 누가 10명이 100명이 들어온다 해서 기초연금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장모님이 자녀 집에 얹혀 사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좀 제한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얹혀 사는 것도 재산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반대의 경우니까 상관없습니다. 홍홍차님, 개인연금은 어디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목적이시면 연금저축, 연금펀드는 증권사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세제 비적격, 연금 탈때 비과세를 받고 싶으시게 되면 최저보증연금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최저보증연금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궁금하시면 1800-3624, 1800-3624 저희 연금 박사 상담센터 전화하시면 전문가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정님, 99년에 한 번 국민연금 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4년 전부터 다시 내고 있는데요. 추납입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추납입은 매번 말씀드리죠. 연금 받기 전날 하시면 된다고. 미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하나 나중에 하나 연금액은 큰 차이 없고요. 그죠? 네. 미리 했다가 돌아가시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미리 한 사람들에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국민연금은. 양성욱님, 가르쳐 주신 대로 IRP 가입 시작했는데, 디폴트 옵션이라고 증권사에서 문자 안내가 계속 옵니다. 디폴트 옵션 진행해야 할지요? 미지정이 좋을지요? 자, IRP 가입하신 연금, 이게 펀드를 가입하신 분이 펀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기 때문에 그걸 증권사가 알아서 운영하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디폴트 옵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이게 뭐냐면 연금 펀드에 대한 운영 방식을 사전에 지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객이 잊어버려도 증권사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디폴트 옵션. 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디폴트 옵션이 증권사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증권사라고 해서 뭐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성욱님께서 본인이 IRP에 관심 가지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폴트 옵션 해 놔봐야 이 결국은 너무 이제 투자 자산으로 옮겨지는 자산 비중이 적으니까 좀 강제로 많이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디폴트 옵션 한다고 해가지고 뭐 수익이 더 좋아진다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죠? 네,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이 끝났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변액경금 같은 경우에 주식 투자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는 이래저래 막 하시는 게 아닙니다. 괜히 뭐 했다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또 그러니까 사실 변액연금의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익이 좋을 때 연금을 개시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수익이 안 좋을 때, 주가가 낮을 때니까 지금은 사실 조금 더 홀딩 하시면서 수익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뭐 지금 뭐 따로 옮긴다고 해서 뭐 더 좋아지지도 않을 거거든요, 사실. 그냥 조금 투자 비중을 높이셔서 그냥 기다리십시오. 김현수님, 안녕하세요. 2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다른 소득이 좀 있다 보니 감액이 된다 하여 일단 미루고 있습니다. 감액이 끝나는 5년까지 미루다가 6년째부터 수령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받는 것이 나을지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정상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간은 일정한 소득이 대략 한 280만 원 이상 있으시면 감액됩니다. 자, 근데 5년간은 감액되고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 감액하면서 받지 마시고 그냥 5년 연기해가지고 연기연금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연금액도 훨씬 올라가고 감액도 안 받으니까요. 김가일님, 비과세한도 다 썼는데 여유자금 있을 때 과세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지요? 네, 연금을 가입하실 때 한도가 월 150만 원 1인당 1억 이렇게 두 가지 한도가 있거든요. 월 150만 원 1인당 1억 요 두 가지 한도를 다 쓰셨다면 결국은 여유자금 있으실 때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면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연금은 과세로 가입하셔도 연금 탈 때 바로 세금 내시는 것이 아니라 연금 탈 때 그 연금 탄 금액의 누적액이 내가 낸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원금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고요. 이렇게 누적이 쭉 붙어가지고 이 연금 받은 총 금액이 내가 낸 원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가 과세가 됩니다. 실제로 내가 예를 들면 낸 돈이 1억인데 한 달에 50만 원씩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거 한 15년, 20년 받아야 원금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세금 내시는 거기 때문에 과세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 원과 1억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월 150만 원 다 쓰셨다면 1억 한도를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권혜정님, 국민연금 추후납입 기간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최대 10년에서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옛날에는 무제한 가능했는데 2021년부터 요거를 119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추후납입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안 낸 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에만 나중에 추후납부를 수 있고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예를 들면 15년, 20년이었다. 그래도 10년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그 초과 기간은 낼 수 없게 바뀌었죠. 2021년 달부터 바뀌었습니다. 자, 앞으로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고민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추납부는 줄어들게 되면 이미 해버리신 분들에게만 이익이고
앞으로 해야 될 젊은 세대에게는 불이익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출납 기간이 줄어든다면 그때 가서 하시면, 바뀌기 직전에 하시면 될 것 같고,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김님, 6%금은 금융기관이 어디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미 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제 입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앞으로 다, 앞에서 다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김효중 님이 정답 말씀하셨네요. 네, 김효중 님. 제 입으로 얘기하면 이 방송에서 자꾸 금융회사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으로 얘기 못 드리고, 김효중 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김효중 님이 말씀하신 회사. 그러니까, 최저보증연금 6% 판매하고 있고요. 뭐 이쪽으로 가실 필요 없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전부 다 비교 분석해가지고 전부 도와드릴 테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1800-3624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800-3624. 피터에스님, 생명의 개인연금 납입 끝나서 유지하는 상품이 있고요. 화재에도 소득부정으로 가입해서 현재 납부 중인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둘 다 개인연금 펀드로 옮기는 걸 추천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생명에 있는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 저축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화재에도 있으신 거고요. 자, 그런데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하셨다는 얘기는 90년도에 가입하신 거거든요. 90년도에 가입하셨던 거 아니죠. 90년대에 가입하셨던 거는 옮기지 마시고요. 2001년 이후에 가입하셨던 것 중에서 소득공제용 상품이 있으시죠. 그죠? 네. 2001년 이후에 가입하신 상품은 화재에 있는 것이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 개인연금 펀드로 옮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펀드를 구성해가지고 하시면 뭐 지금 2년 후에 연금 받을 거다. 그럼 옮기지 마시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연금 받을 기간이 한 5년, 10년 남았다. 그러면 그냥 뭐 공시율 따라서 1%, 2% 받는 것보다는 연금 펀드로 옮기시면 5년, 10년 후에 적어도 일반 금리보다는 더 수익이 좋을 거니까요. 그렇게 옮기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화재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적금 예금 금리는 5%, 6%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사의 공시율은 되게 낮거든요. 이런 거는 옮겨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토랑님, 박사님 연금저축 펀드는 전업주부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연금 펀드는 일단 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 납입할 때 세액공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낸 세금이 없어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내도 나중에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받을 게 없습니다. 물론 환급받은 게 없기 때문에 연금 탈 때도 연금 탈 때 세금 안 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장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연금 펀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비과세 연금을 하셔서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연금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꿈나무님, 최저보증연금 6% 달리인데도 괜찮은 건가요? 네, 달리복리 뭐 크게 의미 두지 마십시오. 6% 달리가 2% 복리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달리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액을 보시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보시는 겁니다. 각시풀님 반갑습니다. 알토랑님, 세금 이연 효과가 있다는데 그건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세금 이연 효과라는 건 뭐냐면 지금 세금을 돌려드리고 나중에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거죠. 나중에 내는 거니까 세금을 늦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이연 효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부는 세금을 낸 게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게 없기 때문에 주부는 이연 효과가 없는 거죠. 네. DFSD님, 국민연금 2055년에 고갈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2055년에 고갈 안 되고요. 그보다 빨라질 겁니다. 그쵸? 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2050년 이전에 고갈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라면. 그죠? 네. 그래서 뭐, 고갈되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뭐, 그때부터는 이제 연금을 조금 받는 거지. 못 받는 건 아니고, 그 해 낸 돈으로 받는 거니까, 뭐, 별로 많이 못 받을 것 같긴 해요. 네. 빨리 개혁을 해야죠. 개혁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개혁은 쉽지 않고요. 어차피 누군가가 더 받으면 누군가는 덜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파일을 가지고 서로 뺏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개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위원회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도 없는데 뭘 고민이야. 어차피 안 될 건데. 그죠? 네. 결국은 뭐 젊은 애들한테 뒤집어 씌우거나 뭐 그래야죠, 사실. 네. 제인파님, 49세인데 종신보험 완납 5천 부었습니다. 지금 해지해서 일시납 연금 들어 60세부터 연금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종신보험 지금 완납 5천 부었는데 지금 해지하면 원금 나오나요? 원금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사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물려주실 목적으로 가입하신 거고, 가장 좋은 활용 방법은 가만 놔두셔서 완납하셨으니까 놔둬서 사망보험금으로 물려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이걸 일시납 연금 들어가지고 연금으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종신보험 해지하신 다음에 내일 돌아가시면 그때는 사망보험금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연금이 없다면 방법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완납까지 하셨으니까 그냥 유지해서 사망보장으로 가셔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제 9시 55분이네요. 그죠? 네. 어쨌든, 오늘 1시간 거의 다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외부의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 9시 연금 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이 시간에 물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옆에 있으니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아라님, 박사님 59세 여자고요. 무배당 교본 유플랜 연금보험 적립형 월 50만원 2021년 8월 가입했습니다. 자, 라고 하셨는데, 2021년 8월에 가입하셨다면 사실상 지금은 더 좋은 연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교본 유플랜으로 가는 것보다는 최저보증 연금으로 가시는 것이 연금 수령에서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해당하는 질문은 저희 센터로 문의 주시면 답변을 더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상호님, 국민연금 못 받는 기간 동안 60세에서 65세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 하시려면 이거 추천. 지금은 연금으로 제일 좋다면 6% 연금이고요. 근데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상담 필요하기 때문에 1800-3624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질문 해주신 여러분 다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아마 이 자리에서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연금 전문가 과정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금 전문가 양성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연금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지금 런칭한 연금 자격증 올 7월 달에 시험이니까 준비하셔가지고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연금 자격 따시면 여러분 연금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은 연금 전문가 자격증 공부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 주변에 전파하셔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해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 날까지 연금 박사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연금을 전도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연금 박사 라이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손님, 저 위에 올라가시면 답변 다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